매회 시청률을 갱신하고 새로운 재미를 선사하는 현역가왕2가 벌써 6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재미를 안겨줄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방송에서는 16명의 가수가 4인씩 팀을 이뤄 경연하는 패자부활전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많은 분들이 팀당 한 명만 구제되는 룰로 인해 좋아하는 가수가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박구윤, 공훈, 최수, 호한강만, 살아남았으나 마스터들이 투표를 통해 진혜성, 송민준, 김중현, 양지원, 재하를 추가로 본선에 진출시켰는데요. 워낙 쟁쟁한 가수들의 경쟁이었기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다들 그러셨을 테죠. 그런데 놀라운 건 마스터들이 투표를 해 탈락해서 겨우겨우 살아남은 인원들이 한 팀을 이뤘는데 단체전에서 1등을 하며 서륙에 성공했다는 것인데요. 무조건 1위를 하겠다. 지옥에서 돌아온 놈들의 무서움을 보여드리겠다. 며 결의를 다진 진혜성 팀은 남진의 둥지를 박력 있는 군무와 간드러지는 음색으로 소화해 연예인 판정단과 시청자를 사로잡았는데요. 특히나 무리한 스케줄과 과도하게 격렬한 안무로 인해서 진혜성이 경연 2주 전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는 등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얻은 성과였죠. 이들은 간주 중 5가수가 손을 맞잡고 아크로바틱한 퍼포먼스로 둥지의 모습을 구현하는 장면을 보여줬는데요. 진혜성은 어릴 때부터 유도를 했기에 운동과 몸 쓰는 일이라면 자신 있지만 진혜성에게 허리 디스크가 터질 정도로 과도하게 무리가 되는 안무였으니 다른 가수들의 부담도 얼마나 컸을지 대충 짐작이 되시겠죠. 그만큼 가수들에게 이 현역가왕 무대가 얼마나 중요하고 진지한 무대인지 다시 한번 알려준 것 같은데요. 이 역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단체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애녹팀에서 박서진, 김경민이 출전해 신동해의 암행어사 출두여로 1위를 차지하는 이변을 보인 건데요. 그래 한번 역사를 만들어보자 며 의지를 다진 두 가수는 큰 북과 작은 북을 치는 오프닝으로 시작해 속 시원한 후렴과 장구한 안타, 물을 이용한 퍼포먼스로 스튜디오와 시청자들의 마음을 들썩이게 했죠. 무대 후 흠뻑 젖은 두 사람의 모습에 젖은 모습이 섹시해 보인다. 노력한 모습이 진실하다. 두 사람 같은 열정으로 인해 트로트는 절대 죽지 않고 아이돌 시장과 경쟁할 것 같다. 라는 엄청난 평가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특히나 재하의 퍼포먼스가 돋보였는데요. 최근 현역가왕 시즌2에서 떠오르는 트롯 샛별로 주목받는 재하는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인데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태어난 지 22일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 영어는 잘 못하는 토종 한국인이죠. 신기한 건 대학은 중문과를 전공했는데 당시 어머니가 다양한 나라의 언어를 구사하기를 바라셨고 그러다 보니 재하도 자연스럽게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인 중국을 선택해 전공으로 회화가 가능할 정도인데요. 그래서 중국어 노래도 화제된 적이 있죠. 게다가 어머니가 국민 가수이자 엄청난 히트곡인 립스틱 짙게 바르고 의 주인공 임주리인데요.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영향을 짙게 받은 것 같습니다. 재하는 어머니 영향을 어릴 때부터 많이 받고 음악을 좋아하고 즐기다 보니 인디밴드를 결성해 주로 호수 공원에서 팝, 발라드, 락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버스킹을 했는데요. 그 당시엔 단순히 취미였죠. 사실 가수인 어머니가 재하를 길러주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을 잘 알기에 가수를 업으로 한다는 것에 막상 엄두를 못 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해외 공연을 다녀오신 뒤 많이 아프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가장으로서 가수로서 성공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끊임없이 도전하게 되어 2018년 삼바 파티로 데뷔하게 됐죠. 다짜고짜 어머니가 하시던 트로트 음악에 뛰어든 것인데요. 그때 어머니께서 걱정하실까 트로트 황태자가 될 테니 믿어달라고 호언장담했는데 막상 그렇게 말하니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셨고 재하의 목소리도 트로트 음악과 잘 어울린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경연 프로그램과 방송에 출연하며 극찬을 받고 있는데요. KBS 트롯 전국체전에서 2위를 했고 트롯 매직 유랑단과 부르의 명곡에 출연하면서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됐죠. 사실 재하는 여러 장르의 음악을 즐기고 그 노래를 익히는 걸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도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게 바로 트로트 음악이었다고 하는데요. 내공을 쌓고 물들어가려고 노력했고 어머니께도 수차례 검사받고 배웠죠. 당시 재하의 노력을 들은 어머니는 처음으로 확신의 눈빛을 보내주셨고 배울 점은 많지만 개선할 여지가 보인다고 말씀해 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는 많이 부족하지만 자신만의 색깔과 창법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재하가 현역가왕 시즌2에서 부른 연인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댓글이 무려 1000개 이상 달렸는데 다들 피는 못 속인다는 답변과 함께 제하만의 애절하고 독특한 음색에 무한반복하며 듣게 된다고 하죠. 갑자기 우승 후보로 떠오른 건데요. 여기에 기존 우승 후보인 신유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 신유는 노련한 프로이죠. 그런데 그가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현역가왕 시즌2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신유가 갑작스레 참가자로 바뀐 것입니다. 제작진의 거듭된 부탁에 결국 함께했다는 얘기가 전해지긴 하지만 어쨌거나 형평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순 없는 노릇인데요. 그래도 신유는 데뷔한 지 20년이 넘은 프로 중에 프로인데요. 원조 트로트계 아이돌이라 불릴 정도로 남부럽지 않은 인기와 팬덤을 누리던 신유는 이전에는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하기 바빴고 시키는 대로 움직이기만 했는데, 하지만 이제는 무대에 오를 때도 마음가짐이 달라졌고 음악을 해석하는데 시간을 많이 쏟는다고 하는데요. 그저 노래만 부르던 때와 달리 음악에 대한 자세 자체가 바뀌었다고 했죠. 트로트 오디션 열풍과 함께 팬덤 문화도 탄탄하게 자리 잡은 지 수년째. 데뷔 초부터 훈훈한 외모와 부드러운 이미지 등으로 인기몰이에 성공하여 두터운 팬덤을 확보하면서 트로트계에서 풍선 응원 문화를 처음으로 자리 잡게 만든 원조 아이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새로운 스타 후배들이 많이 생겨난다고 시기하거나 질투하기보다는 자신의 밥그릇을 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신유인데요. 세상의 흐름을 제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빠르게 인정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서게 된 것입니다. 오디션 무대에 오르면 아무리 노래를 잘하는 가수라고 해도 쉽지 않으며 단 한 번의 무대가 모든 것을 결정짓게 하는데 부담스럽고 떨리겠죠. 신유도 이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현역가왕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게 마음이 무거웠다고 하는데요. 그들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단지 경험이 조금 많다는 이유로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죠. 그래서 이번에 참가자로 갑작스럽게 등장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공정성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와서 물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 신유가 무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텐데 무대에서 역시나 신유다운 모습을 보여줬죠. 트롯 엘리트 공우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미스터리 현역 나와를 지명했고, 모두가 긴장하는 순간 현역 17년 차 신유가 나타나 현장을 초토화시켰는데요. 대기실에서는 누가 선배님 해외에 있다고 했어 라는 외마디가 터졌고, 이지혜는 놀라서 쓰러진 박현빈을 향해 병원 갔다며 라고 외쳐 철통 같은 보안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예상 못한 전개의 현역들이 혼비백산된 가운데 신유의 절친 박구윤 역시 저 나쁜 친구 적거 라는 한마디로 충격을 내비쳐 모두를 웃겼죠. 공우는 님은 먼 고세를 통해 또 다른 시도를 보여줬지만 키가 맞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고, 신유는 러브스토리를 열창해 신의 한수 라는 극찬을 받았는데요. 신유는 430점에서 페널티 50점이 차감된 380점을 기록했음에도 70점의 공운으로부터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역시 17년 차의 내공이 드러났는데요. 앞으로 현역가왕 시즌2가 회차를 거듭하며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벌써부터 아쉬울 정도인데요. 남은 회차만큼 우리의 현역 가수들이 준비한 만큼, 그리고 실력대로 무대에서 펼쳐 보일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현역 가왕을 응원하시나요? 댓글로 응원하는 현역 가왕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